내가 가입했던 그 시점의 약관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후유 장애 진단서는 이제 뭐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 이래서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거구나.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야, 우리 저번에 어. 후유장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그 돈을 만약에 받아야 돼. 그러면 진단서 이런 거 필요하잖아. 이런 거 어디서 받아야 돼? 병원에서 받아야지. 어디서 받아? 아, 병원 가면 되는 거였어? 뭐 어디 슈퍼 가서 받을래? 아, 자기는 다른 줄 알았지? 일단은 나를 치료해줬던 병원 찾아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데, 너 지금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받아야지. 누구한테? 이거 되게 의사한테. 중요해. 그러니까 보험회사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는 돈 주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에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후유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의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에 따른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 이제 어떠한 기준이라는 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 장애 분류표에 따라서 이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 보면은 후유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 보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기도 하지만 국가의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다 등록하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팔이 잘리거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팔이 잘린 거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국가의 장애인은 등급이 중환장애 그리고 경환장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 아, 뭐 아프다. 아프다! 뭐 이래야 돼?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보험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얘기는 했지만 프로테이즈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장애 지급률이 3%부터 100%까지가 있어. 아, 아픈 단계가 97단계나 있어? 국가장애인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로 보험에다가 청구했으면 후유장애 진단서로 대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을 내가 해주고 싶은 거거든. 아, 서로 원하는 소리가 달라? 맞아. 장애인 등록이 됐습니다. 이 서류를 낸다고 해가지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다시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발급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잘못된 후유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서 보험사한테 제출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이때는 보험회사에서 우리 기준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발급해오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쓸데없이 후유장애 비용만 낭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 우리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진단서 뽑으면 1, 2만 원? 그 정도 하잖아. 근데 얘는 10만 원, 20만 원 하거든. 되게 비싸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제출할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발급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가 났어. 혹은 길을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치여가지고 뭐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이나 혹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랑 합의를 해야 되잖아. 이때 평가하는 후유장애 방식이 있고,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다 청구했을 때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하는 그 방식이 또 따로 있단 말이야. 아, 같은 보험인데? 응.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그 방식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한, 즉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 맥드라이브? 맥브라이드. 맥브라이드? 몇십 년 전에 이제 그 미국 의사가 만든 방식이야. 그 진짜? 방식에 의해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돼. 근데 이 방식을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동 능력을 상실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노동 능력 상실률을 계산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는다, 이건 노동 능력 상실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 분류표에 의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야지만 나중에 보험사한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지. 기준이 어렵네. 그래서 내가 어디다 청구할 것인가 이걸 잘 따져가지고 그에 맞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해야지만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상당히 좀 또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게 2005년 이전, 그 다음에 2010년, 그 다음에 2018년 이 기준으로 해서 장애 분류가 또 바뀌어. 마지막에 왜 항상 18이냐? 몰라, 그때 바꿨어. 그때는 18이었고 내가 바꾼 거는 아니야. 6이 그냥 2005년
이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 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3%에서 100%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했던 2005년 이전 상품에서는 1급에서 6급으로 후유장애를 분류를 하고 있어. 급이야 이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4년도에 생명보험회사에 가입을 했고 작년에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면은 작년 기준 거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하나 발급을 해야 되고 2005년 기준으로 해서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그에 따른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를 또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번거로움이 있게 되는 거야. 뭐 있다구냐?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보험 약관이라는 건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이제 바뀌게 된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 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가입했던 그 시점의 약관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는 이제 뭐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 후유장애가 언제 발생했느냐, 그리고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게 사고가 어떻게 발생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사고와 장애와 관계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치료를 끝나고 나서도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아 이래서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거구나. 맞아. 청구해준 사람이 따로 있는 거네.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장애보험금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보험회사랑 다툼이 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될 것이면 뭐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이제 혼자 할 수 있으면은 비용 아끼고 이제 혼자 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그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